어, 네, 웹캠 다 켜주시고요. 출석 빠르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 LMS 가셔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 뒤쪽 내용부터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주차 어제부터 오픈해놨는데 보신 분도 있으시네. 한 6분 보셨네요. 빠짐없이 잘 봐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야간반은 다행히 30명이 넘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이야. 야간 수업인데 또 이거 들으러 또 오시는 분이 있을 뻔했어요. 그쵸? 2시간 들으러 또 학교 오셔야 되는 분이 그런 불상사가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30명 이상이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비대면으로 똑같이. 날씨가 이제 봄이더라고. 드디어 감기가 아주 난 건 아닌데 감기가 코로나보다 더 심한가 봐. 너 그거 뜯었어? 뭐? 포크림 이거? 아니 아직 안 뜯어. 못 뜯었나 봐, 윤희 학생. 네. 아주 우애가 좋아. 네, 아주 인증을 했고요. 빠르게 제가 출석을 부르고 지난주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그냥 빠르게 좀 부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한식 학생. 네. 네, 이정혁 잘 보이고요. 한식 학생 잘 보이고요. 이정혁. 네. 네, 잘 보입니다. 권민재. 네. 네. 김나모. 나모 학생. 네. 여동건. 네. 네, 반갑습니다. 동건은 그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이제야 보이네. 조윤의. 네. 네. 아까 못 뜯으신 분. 하정우. 네. 정우 왔어요? 네. 네. 박서연. 네. 네. 임혜민. 김관호. 네. 네. 김주희. 네. 김영남. 네. 오성현. 조윤성. 네, 교수님. 네, 잘 보입니다. 최석일. 네, 교수님. 네. 안정식. 네. 고유성. 네. 네. 정서연. 네. 현지우. 네. 이중원. 네. 황보경. 네. 김윤서. 네. 신성현. 네. 김예린. 네, 성현 학생 잘 보이고요. 네. 네, 김희연. 네. 권하늘. 네. 박유빈. 네. 성원빈. 네. 원빈 학생. 네, 박철우. 네. 네, 홍동환. 네. 박준영. 네. 양태욱. 네. 이승훈. 네. 네, 성지우. 네. 신정원. 네. 임수연. 네. 안윤선. 네. 네, 김서연. 네. 홍지혜. 네, 교수님. 네, 김도영. 네. 네. 출석률이 거의 퍼펙트에 가깝다. 임혜민. 오성현 오셨나요?
두 분 안 들어오셨는데 41분이신데 다 들어오신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이중 접속하신 것 같아요. 오성현 안 오셨죠? 임혜민 안 오셨고 나머지 다 오신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해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4장 하다가 중간에 수업을 마쳤어요. 그렇죠? 각혈 거의 뭐 비슷하게 할 뻔해가지고 제가 너무 듣기 안 좋은 기침이었어. 목감기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코로나보다 목감기가 더 독한가 봐. 네, 근데 드디어 그래도 조금 호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 4장에 4-3까지 했었고요. 이제 4-3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한 거,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서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터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4-4 확인 4-4 열어주시고 교재로 보시게 되면 교재는 어디 있나까 같이 보면서 가볼게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예제는 확인학습에 4-4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캠은 다 켜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웹캠은 다 켜주시고 켜신 상태에서 수업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켜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중간에 질문할 거야. 잘 듣고 있으신지 제가 상시 점수에 또 반영을 모두 다 할 겁니다. 우선 117페이지에 4-4의 내용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텍스트를 나눠달래요. 근데 예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데이터가 이상하지? 데이터 좀 이상해. A2셀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보세요. A2셀에 셀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하나의 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A3셀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셀에 데이터가 다 이렇게 때려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슬래시 기호가 입력이 돼 있네요. 이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열을 이렇게 찢어주겠다는 거야. 열을 나눠서 구분을 해주겠다. 그래서 메뉴 이름도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텍스트 나누기. 블럭을 잡아주시는데 A2셀부터 A12셀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A2셀부터 A12셀까지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요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으로 이동하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메뉴, 이게 이제 작은 아이콘으로 보이시는 분은 스크린 팁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세요.
텍스트 나누기. 눌러주자마자 대화 상자가 나와.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슬래시 구분 기호로 열을 나눠줄 거예요. 찢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 눌러줍니다. 근데 구분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은 뭐다? 탭이 아니지. 슬래시였는데 슬래시 기호가 있어 없어 목록에? 없지 현재. 우선은 탭은 해제해 주시고요. 탭은 해제해 주시고 탭키가 눌린 부분마다 또 열로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예로는 구분 안 할 거야. 기타를 체크해서 슬래시 기호가 없으니까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얘를 체크박스 해제했을 때와 설정했을 때 이렇게 하단에 미리 보기로 보일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눌러주시고 마침까지. 열이 잘 구분이 되었죠? 메모장 같은데 이제 저장을 해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 눈으로만 보세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야. 공백으로 분리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쉼표로 구분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저히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엑셀로 불러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한 칸에 다 들어가. 그리고 나서 구분기호로 구분하면 되겠죠. 또 뭐 쉼표로 되어 있으면 쉼표, 공백으로 되어 있으면 공백 이렇게 해서 열을 또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이것이 작은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거래 목록이라는 시트에서 거래 날짜, 지점이라는 이 기준을 중복된 항목으로 제거하래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라. 먼저 시트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트로 가주시고 여기에서 거래 날짜라는 열이 있고요. 지점이라는 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데이터가 있는 날짜랑 지점이 똑같으면 안 되나 봐. 얘와 얘가 같은 요 행이 여러 줄이면은 하나만 남겨두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괜찮죠? 별거 없죠? 커서는 안쪽에 이렇게 단일 셀의 데이터 안쪽에 놓아두시고 아까 쓰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 이 그룹으로 가셔서 안쪽에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아이콘을 찾아줍니다. 기능을 찾아줍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그대로 클릭. 아이고 죄송해요. 그대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이 예쁘게 잡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체크박스가 보이는데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요. 사실 기준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거래 날짜와 지점을 기준으로 제거해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요 시트에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체크박스를 그냥 다 유지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의미는 뭘까? 다 똑같은 줄이 여러 줄 있다라는 거지. 똑같은 줄이. 하나만 남겨두고 제거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기준이 있으니까 모두 선택을 취소하고 날짜와 지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별거 없지? 네.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몇 개가 지워졌다. 그리고 몇 개가 남았다. 확인을 눌러서 데이터를 제거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 2번 괜찮죠? 1번은 텍스트 나누기라는 메뉴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인데 메뉴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내려가서 4-5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과제로 낼게요. 저장하세요. 하신 거.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 저는 그냥 닫겠습니다. 예제 4-5 열어주시고요. 4-5 열어주시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거래 구분이라는 시트에서 작업해라. 첫 번째 거래 구분이라는 시트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ID 열이 있는데 ID라는 열 A2셀부터 A26셀까지 제가 블럭을 잡았습니다. 교재는 바로 뒤쪽에 120페이지에 위치해 있는 문제이고요. A2셀부터 A26셀 블럭으로 잡아주세요. 이 부분에는 지금 아이디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드래그한 그 부분이 있지. 그 열에는 6글자만 입력되도록 입력을 제한해라. 다시 말해 5음절도 안 되고 7글자도 안 돼. 무조건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해야 된대. 그리고 텍스트 시작이 영문으로 시작되도록 IME 모드를 설정해라. 이제 타이핑을 이쪽에 하려고 할 때 자판 상태가 한글이면은 한글이 입력되겠죠. 그러면 영문이네? 지웠다가 다시 한영키 바꾸고 다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드래그한 부분에는 사실 한글 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영타로 바로 시작되게끔 했으면 좋겠대요. 자판 상태와는 상관없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하고 싶대. 지금은 조건이. 다시 데이터 탭에 아까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사용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대로 클릭해 주십시오.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탭이 한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설정이라는 탭에서 모든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설정해서 주면 된다. 근데 이번에 조건은 뭐였어?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해라. 이거였지.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해라. 제한 대상을 내려서 정수는 숫자 정의할 때 예를 들어 뭐 1부터 100까지만 입력되도록 100 이상만 입력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할 때는 정수. 소수점은 소수점이겠지 뭐. 1부터 1.8까지만 입력되도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제한할 때는 목록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F열에 보면은 근무지가 써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서울, 경기, 부산만 입력되도록 제한하고 싶은 거야. 문자를 제한할 때는 목록으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뭐 해주면 돼? 이걸로 해주면 되지. 텍스트 길이로. 텍스트 길이가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해달래요. 그래서 텍스트 길이. 제한 범위는 같다. 6으로. 그렇죠? 6으로 이렇게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조건은 다 끝났거든요. 조건에 대한 건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하는 건 이제 입력을 했는데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IME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무조건 영문으로 시작하도록.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제가 공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타이핑을 입력하면 한글 타자로 바꿔볼게요.
한글 타자로 제가 바꿨는데 지금 한타인 상태야, 자판이. 근데 여기에다 두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영타로 바뀌어요. 대소문자는 뭐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 4음절 썼거든요. 엔터를 그냥 눌러볼게요, 제가. 그러면 요요하지 않대. 우리 6글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요것이 유효성 검사입니다. 6글자 쓰면은 이제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 이것이 이제 1번. 텍스트 길이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가세 열에 20만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제한해달래. 이거 풀 수 있겠지, 사실. 2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거. 부가세열. 블럭을 잘 잡아줘야 되겠네요. I열 블럭으로 잡아주시고 I2셀부터 I26셀 블럭으로 잡아주십시오. 이 부분에 제한을 하고 싶대. 아까 쓰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는데 조건은 어디서 준다고? 설정에서 준다. 그치?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 20만 이상이니까 20만은 정수잖아. 그냥. 그치? 숫자, 일반 숫자 정수. 정수 눌러주신 후에 제한 방법을 20만 이상이었으니까 만약에 해당 범위 20만부터 30만까지 입력되도록 제한해라 라고 한다면 해당 범위 주시고 20만, 30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2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0만.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까지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A열도 마찬가지고 I열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보시면 10만. 그다음에 뭐 5글자 입력돼 있는 음절 입력돼 있는 것도 있고, 그치? 이제부터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입력돼 있었던 데이터는 내가 일일이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돼. 자동으로 안 바뀌어. 근데 눈으로 이렇게 찾아서 수정하기가 지금 데이터가 몇 줄 안 되니까 괜찮지만 뭐 몇백 줄, 몇천 줄일 때는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는 게 쉬울까? 그렇지 않겠죠.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그 뒤쪽에 어떤 이제 문구가 나와 있냐면 잘못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달래.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해라. 문제 좀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괜찮아?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해라.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목록, 메뉴 목록을 나타내 주세요. 요 중에 잘못된 데이터라고 보이세요?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 항목을 눌러주시면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요. 별거 없지? 이게 잘못된 데이터 표시야. 뭐 근데 이제 뭐 20만 이상, 200만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동그라미도 없어지고 입력도 완료됩니다. 별거 없죠? 여기까지 해당하는 두 번째 문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괜찮아요? 아래쪽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래 내역이라는 시트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래 내역 시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가볼게요. 구분이라는 열에 대한 거래 금액, 결제 금액, 선납금, 요 데이터의 평균 값을 표시해 달래요. 그냥 평균이 아니다. 얘네들의 평균 값을 나타내라는데 앞에 보면은
구분이라는 열에 대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표시해 달랍니다. 거래 금액, 결제, 선납금. 평균을 나타내라는데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야. C열에 보니까 구분이라는 열이 있다. 골드는 골드, 뭐 실버는 실버, 일반은 일반,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끼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공부한 우리 정렬 기억나십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기억나세요? 기억나? 가나다 순서로 정렬하고 이거 기억나지? 그거 해놓은 거야 지금 이 열에.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평균을 나타내라고 돼 있냐면 골드는 골드끼리에 대한 이 거래금액, 결제금액, 선납금의 평균, 실버는 실버끼리, 일반은 일반에 대한 평균을 각각 나타내라는 거예요. 구분 열을 기준으로 해서. 괜찮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떠한 수식을 구한다라고 해서요.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합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평균으로 나왔지만. 마우스 포인터는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위치를 해주시고 데이터의 맨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개요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에 부분합 보여? 부분합? 찾았어? 이게 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이콘으로 보이시면은 스크린 팁 이용하셔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직접 찾으셔야 돼요. 찾았으면 그대로 클릭.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없어요? 다 되셨어요? 요거 나왔지? 첫 번째, 그룹할 항목입니다. 우리는 뭐끼리 그룹해야 돼? 그룹해야 돼? 골드는 골드끼리 묶어야 되고 실버는 실버끼리 묶어야 되고 일반은 일반끼리 묶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룹할 항목을 구분이라는 열로 나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겠다. 같은 데이터끼리. 그리고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합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열이 체크가 돼 있거든요. 세팅이. 근데 우리는 거래 금액, 결제 금액까지의 평균값을 같이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어. 세팅. 다 줬어. 여기까지 되신 분은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게 부분합이야. 이렇게. 행이 추가되면서 그룹화된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값이 연산이 되었죠. 괜찮아요? 이게 부분합. 근데 이 부분합은 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실행할 때 조건이 있어요. 아까처럼 뭐가 돼 있어야 돼? 정렬이 돼 있어야 돼. 눈으로만 보세요. 우선 저는 이제 부분합을 제가 이렇게 해제를 하고요. 부분합은 다시 똑같이 들어가서 모두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제되거든요. 난 이번에 근무지별로 거래 금액, 결제 금액, 선납 금액 평균을 똑같이 구하고 싶어. 근무지별로. 괜찮죠? 근데 지금 얘는 정렬이 돼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부분합을 보여드릴게요. 부분합에 그룹할 항목만 근무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평균, 그 다음에 열 체크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구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바에는 부분합 안 구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치?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무조건 그룹할 항목의 정렬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예, 요것이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저는 오름차순 했거든요, 지금. 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네, 시험 보실 땐 자격증 보실 때는 이게 정렬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렬이 돼 있으면 그대로 부분합 실행하시면 되시고 돼 있지 않으면 오름차순 한번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합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장의 내용이 다 끝났어요. 4장. 4-4, 4번, 5번 괜찮아요? 4장. 이것도 저장하십시오. 이것도 저장해 주세요. 낼 거예요. 메뉴가 은근히 많아. 5장의 내용. 5장에는 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수까지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반 보니까 함수까지 다 못 나가더라고. 그 전까지 요거 섹션 3부터가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요 전까지 나가거나 아니면은 시간 좀 괜찮으면 기본 함수, 기본적인 함수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교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 131페이지 펴주시고요. 5-1 확인 5-1 열어주십시오. 좀 뭐 빠르다, 설명이 한 번 더 듣고 싶다, 어렵다 이런 거 있으면은 주저없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엑셀을 학생분들이 뭐 자주 쓰진 않거든. 그래서 모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도 시트에서 2의 6셀에 판매가와 수량을 곱하는 수식을 작성해라. 2016년도 뭐 시트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2의 6셀에 우선은 포인터를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매출액을 구해달래요. 얘랑 판매 수량이랑 곱하면은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판매 수량하고 판매가를 곱해주면은 당연히 뭐 얼마 팔았는지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 요것이 요쪽에다가 이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는 입력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제가 는을 썼는데요. 모든 수식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뒤에서 공부할 함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수의 식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퀄 표시로 시작이 돼요. 는 표시를 딱 누르자마자 어디랑 어디랑 더할 건가 봐, 뺄 건가 봐 이렇게 입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되셨으면 그대로 C의 6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참조라는 걸 할 수 있다. C의 6셀을 참조했다라고 해요. 얘를 참조가 뭔데? 가져다 쓰는 게 참조지. 갖다 쓰는 게. 얘를 갖다 쓴 거야 지금 요 데이터를. 곱하기 별표. 곱하기 D의 6셀 클릭. 얘 곱하기 얘 한 거야.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나누기는 슬래시, 사칙연산 다 가능합니다. 번쩍번쩍하지? 여기까지 됐어? 되셨으면 그대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키. 바로 연산된다. 만약에 이 판매가가 6,000원에서요. 7,000원으로 바뀌잖아?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어. 참조했던 요 셀도 같이 바뀌어. 그래서 쓰는 거야. 엑셀의 이 수식이라는 것은. 참조 개념. 그리고 아래 칸에도 구할 수 있겠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한 땀 한 땀 구하시면은 또 엑셀을 쓰는 의미가 없어. 수작업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계산기 두들기는 거랑.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요거 기억나? 자동 채우기 핸들 기억나요? 복사했던 거? 쭉 드래그해서? 요게 가능해. 여기에 2의 6셀에 입력돼 있는 수식이 복사되는 거예요. 곱하기 했던 이 수식이 복사되는 거야. 드래그해서 쭉 채우기 해주시면은 곱하기 수식이 복사되는 거 신기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엑셀을 쓰게 되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상대 참조라는 개념이에요. 잠깐 제가 판서를 해볼게요. 요거 얘는 지금 2의 6셀은 얘랑 7,000원 지금 저의 그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랑 곱하기 62를 곱한 값이거든요. 지금.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러를 나타낸 후에 아래쪽 방향으로 한 칸만큼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딱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조하고 있었던 요 셀과 요 셀이었는데 같은 방향만큼 같이 한 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얘네도 같은 방향으로. 참조했던 셀도. 그래서 요 셀은 얘와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한 칸만큼 딱 내렸다고 했을 때 같은 방향만큼 같이 움직인다고. 참조 셀도. 이게 상대 참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갔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상하 좌우로 다 채우기 가능하거든요. 아래쪽으로 많이 쓰지만 근데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얘 곱하기 얘였는데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는 요 값을 참조하게 되고 얘는 한 칸만큼 움직여서 62 곱하기 43만 4천 원이 곱해져서 이쪽에 나타난다고. 괜찮아? 이게 상대 참조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1, 2, 3 썼어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똑같아. 그냥 는을 쓰고 얘랑 더하기 얘를 이렇게 구했거든?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지. 여기에서 한 칸 아래로 내리면 같이 따라 내려온다고. 땡긴 방향만큼 같이 따라 내려온다고. 근데 얘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복사했어요. 값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같이 움직여버려.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만큼. 이게 상대 참조야. 위로 올려도 0값 나오겠지. 위로 올려도.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해줘. 얘랑 얘랑 더해줬기 때문에. 그치? 이게 상대 참조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F6셀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해 주세요. F6셀에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여기다가 이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을 나타내고 싶은데 매출액에 뭐 인건비 떼고 재료비 떼고 이러면은 순이익률이 16%밖에 안 되나 봐. 그거를 이쪽에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16%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은 16% 곱한 값이 이쪽에 표시되지 않을까? 그치? 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똑같이 는 입력해 주시고 는을 써주시고 2의 6셀 참조 곱하기 F3셀 2의 6셀 곱하기 F3셀 여기까지 됐지? 엔터를 눌러볼게요. 첫 번째 셀은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셀에 채우기를 해주시면은 제대로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렸어요. 한 칸 딱 내려서 한 칸만큼 내렸어요.
얘는 여기에서 얘로 따라 내려왔어. 근데 얘는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란하고 한 칸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공란하고 얘랑 곱해져 있거든. 당연히 값이 나오지 않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또 여기서 또 한 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텍스트랑 숫자랑 곱해졌어요. 밸류라고 해서 아예 오류나요. 그렇죠?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얘는 같이 따라 내려와도 되지만 움직이면 안 되겠지. 얘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얘랑 곱해주고 21만 1,200원에 16% 곱해줘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줘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거든.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 얘는 고정이 돼야 돼. 고정하는 것을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절대참조. 절대참조는 더블클릭 이렇게 들어가서요. 2의 6셋 먼저 그냥 따라가 보세요. 요거거든. 파란색. 얘는 아래로 이렇게 당긴다라는 복사한다라는 가정하에 같이 움직여야 되죠. 같이 움직여야 돼서 그냥 두면 돼. 얘는. 근데 F3셀 얘는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고정돼야 될 거 아니야. 고정을 하겠습니다. F3 요 셀 주소에 이렇게 포인터를 두시고요. 기능키 F4 눌러주세요. 기능키 F4. 눌러주면 달러기호 들어가지 않아? 그치? F와 3, 요 앞에 달러기호가 이렇게 하나씩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다 잡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달러기호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직접 쓰셔도 돼요. F 앞에, 뭐 3 앞에 직접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신 후에 다시 채우기 핸들러로요. 복사해보세요. 이제 제대로 나올 거예요. 괜찮지 않아? 보시면 따라 움직여서 봐보세요. 한 세 번째 칸에 제가 두고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얘는 내려왔지만 2열은 내려왔지만 얘는 묶여있어. 그치? 고정해놨기 때문에 F4로. 이게 절대참조예요. 요것이. 아마 시험에서는 함수 기본적인 뭐 함수를 활용하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 절대참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엑셀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참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5-1의 내용이었고요. 5-1. 요거까지 괜찮아? 나중에 함수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절대참조는. 그냥 고정하는 거구나.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묶어주는 거구나.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1 요것도 지금 하신 거 저장하세요. 과제로 내실 거니까.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 예제 확인 5-2 교재는 133페이지 열어줍니다. 133페이지. 문제 보시면 1분기라는 워크시트에서 H5셀에 기본급과 추가 수당의 합계에 대해서 인상률을 나중에 곱해야 되나 봐. 가볼까? H5셀 가봤더니 요거랑 지금 더해서 얘를 곱해줬네요. 그쵸? 근데 지금 요 수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곱하기 연산이 먼저 연산되죠. 곱하기가 먼저 연산되고 나중에 2의 5셀이 더해지지 않아? 그래서 먼저 연산이 되도록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렇게 괄호만 입력해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냥. 별거 없어 얘는. 그냥 이게 다야. 엔터 눌러주면 아마 결과값이 달라졌을 거고요. 채우기 핸들러로 채웠을 때 수식 복사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괄호까지 다 복사되죠? 요것이 작은 문제 1번. 별거 아닐 겁니다. 얘는.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이번엔 요약이라는 워크시트에서 C의 6셀에 뭐 다른 두 개의 워크시트 F21셀에
값의 합을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시트가 총 3장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총 이렇게 1분기, 2분기, 요약이라는 시트 이렇게 3장이 있는데요. 요약이라는 시트로 우선 이동을 해주시고 C의 6셀의 합을 구하래요. 어디랑 어디랑 더해달래. 더해주는데 어디랑 어디랑 더해주냐면 1분기에 보시면은 F22셀에 추가 수당에 요 평균값 1분기의 평균값이 있고요. 얘랑 2분기에도 F22셀에 추가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더해주라는 거야. 1분기 F22, 2분기 F22 이렇게 더해주라는 거야. 시트가 달라도 똑같아. 구하는 방법은. 모든 수식은 뭘로 시작한다고? 는으로 시작한다. 이야기 드렸죠. 이퀄 표시.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이동해요. 1분기 클릭, 1분기 시트 클릭, F22셀. 얘 번쩍번쩍 할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플러스 기호를 눌러줍니다. 기호 눌러 그냥. 기호 눌러. 그리고 다시 2분기로 이동해서요. 2분기로 이동해서 F22셀 클릭. 근데 잘 클릭이 됐는지 입력이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냥 누르라니까 누른 거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1분기 F22, 2분기 F22. 엔터 누르면은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값이 나와요. 괜찮지? 시트가 달라도 상관없어.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거 있죠. 수식 입력주를 보면서 한번 기본급의 1분기, 2분기의 기본급 이 평균값을 더해 보시겠어요? 는 써주시고 1분기 누르자마자 이렇게 찍혀. 수식 입력줄에. 2에 22셀 클릭. 더하기 2분기에 2에 22셀. 잘 눌리는 거 확인되시죠? 이 수식 입력줄이라는 것에서 엔터 누르면 그대로 잘 구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시트가 달라도 상관없지. 같은 시트처럼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동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것이 해당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5-2번. 요거 괜찮으세요? 얘도 저장하십시오. 내려가서 5-3 보도록 하겠습니다. 5-3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예제 잘 여셨으면 교재 138페이지. 말을 많이 하면 또 이게 목이 스물스물 올라와. 이러다 그냥 아주 그냥 고질병 되겠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문구가 나와 있냐면 이름으로 정의라는 걸 해달래요. 이름 정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름 정의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잖아요. J와 8이 만나는 지점이네. J 8셀이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커서를 이렇게 뒀을 때 왼쪽 상단, 얘가 수식 입력줄이었고 왼쪽에 더 왼쪽으로 가시면 이 부분이 이름 상자라는 것이거든요. 셀의 위치가 J13이구나. 뭐 K9셀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얘가 이름 상자인데 이 이름 상자에 보이는 셀은 이 셀의 이름이야. 근데 내 이름이
천양하이듯이 셀에도 이름을 줄 수가 있거든. 내가 개명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F2셀에요. F2셀에 10%라고 적혀 있죠. 요 F2셀에 두시고요. 나는 요 셀은 부가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고 싶다. F2라고 안 하고. 정의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정의하세요. 이름 상자에 커서 두시고 다 지우신 후에 부가세. 이름은 숫자 입력 안 되고요. 띄어쓰기 입력 안 돼요. 엔터. 그대로 눌러주세요. 엔터를 누르면 다른 셀은 HO셀 이렇게 나오는데 F2셀은 부가세로 나와. 정의한 이름으로 보일 거예요. 그쵸? 이게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정의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얘를 왜 정의하는지 알아야 되는, 어디다 갖다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여드릴게요. F4셀에 포인터 두시고요. F4셀에 포인터. 여기다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구하고 싶은데 부가세 세금을 이쪽에다 표시하고 싶은가 봐. 그치? 아까 했던 것처럼 얘랑 얘랑 곱하면은 세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는 입력해 주시고 이퀄 표시 써주시고 2의 4셀 곱하기 F2셀 눌러주십시오. 2의 4셀 곱하기 F2셀. F2라고 안 보이지 않아? 아, 얘랑 곱한 거구나. 부가세를 곱했구나. 라고도 알 수 있고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면 값이 이렇게 10% 값이 곱해진 값이 나오는데 우리 나머지 셀에 채우기 핸들러로 채우기 전에 사실 아까 앞에서 뭐 했었어? 얘 고정해 줬었지. F4. 절대 참조를 해줬어야 돼. 근데 이름 정의를 하면 무조건 고정됩니다. 절대 참조를 안 해도 돼. 채워보세요.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드래그 쭉 하셔도 좋고요. 핸들러 나올 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따닥 눌러주셔도 채워집니다. 편한 거 쓰세요. 근데 이렇게 샵 끼워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좁아서 그런 거거든? 그냥 지금은 시험 아니니까 살짝 넓혀서 다 나오게 해볼게요. 괜찮지? 제대로 잘 나오죠? 이래서 이제 이름 정의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이름을 우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부가세라고 이름 정의된 것과 금액을 곱한 값의 수식을 나타내서 복사까지 해줬습니다. 요거 안 풀었거든, 위쪽에. 정의된 수량의 이름을 삭제해라. 이름 정의된 거는 뭐가 정의되는지 이제 보고 싶잖아. 혹은 확인하고 싶잖아. 어디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보고 싶으면 이름 상자의 목록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방금 우리 정의했던 부가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것도 정의돼 있다. 눌러주면 요 영역이 블럭이 잡힌 상태로 저장이 돼 있구나. 이름 정의가 돼 있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영역을 제거해달래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거나 이름을 정의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삭제는 메뉴를 이용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처음 눌러봅니다. 수식 탭으로 이동해 볼게요. 수식 탭. 수식이라는 탭으로 가셔서 이름 관리자 보이나요? 중간에 이름 관리자 눌러주시고요.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 나올 거예요. 제거하실 땐 이렇게 수량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삭제 눌러줍니다. 정말 지울 건지 한 번 더 물어요. 왜냐면 영구 삭제돼요.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릴 수 없어요. 확인을 누르면 제거가 완료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에서 뭐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거는 그냥 블럭 잡고 여기서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해서 이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지금 대화 상자는 닫았어요. 단일 셀에 대한 이름 정의만 보여드렸는데 한 칸 한 칸에 대한 이름 정의만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단가 C의 4셀부터 C의 뭐 15셀까지 블럭을 제가 잡았습니다. C의 4에서 C의 15셀까지 블럭을 잡아서 여기에 이름을 단가라고 이름을 정의해 놨어요. 엔터. 근데 15셀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영역이 20셀까지 필요한 거야. 그럼 영역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영역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이름을 정의해놨는데 그러면 아까 정의해놨는데 왜 단가라고 안 보여? 영역에다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영역을 블럭을 잡아야 단가로 표시돼요. 근데 이 영역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그때도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눌러주신 후에 방금 정의한 단가 요 영역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제 편집으로 가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아래쪽에서 참조 대상을 다시 드래그해요. 이렇게 20셀까지 C에 20셀까지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고 왼쪽에 체크박스 보이시죠? 체크박스 체크해서 적용까지 해줍니다. 괜찮아? 대화 상자 굳이 편집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수정한 후에 잘 돼 있나? 단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20으로 잘 바뀌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 정의는 항상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정의하는 거, 삭제하는 것, 편집하는 것 다 아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 메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함수는 이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함수는. 썸이라는 함수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거. 우리 합계는 근데 는 해가지고 뭐 클릭 더하기 이렇게만 했었지. 근데 더할 셀이 2개나 뭐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다. 클릭 더하기 클릭 뭐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데이터가 금액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줘야 돼. 그런 경우 요거 클릭하면서 더하면은 완전 간의 수고가 많냐? 그치?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얘도 똑같아. 는으로 시작하고요. 는으로 시작하고 합계 sum sum이라는 함수. 모든 함수는 이렇게 열고 닫고로 끝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요거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세요? 이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잠깐 판서를 하면 는으로 시작하고요. 모든 함수, 수식은. 그리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지금은 sum으로 보여드리지만 sum, 뭐 평균이면 average,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곱하기는 뭐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끝납니다. 이 괄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뭘 더할 건지 얘가 합계 구하는 거잖아. 뭘 더할 건지 재료가 들어가요. 매개 변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 범위가 들어가겠죠. 보통 이게 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는 함수 이름 괄호 안에 범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어떻게 이 괄호 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나 아까 단가 있잖아. 단가의 합을 구하고 싶다? 아니면은 세금의 합을 구하고 싶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계 구할 거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거든? 그리고 엔터 누르면 바로 내가 드래그한 그 영역의 합이 바로 나와요. 별거 없죠? 이게 이제 합계인데 우리는 이름 정의를 공부하셨잖아요. 나 아까 지정했던 단가의 합을 구하고 싶다? 여기다가 드래그할 필요 없이 단가라고 쓰는 거야. 단가. 엔터 눌러주면 내가 이름 정의했던 영역의 합이 구해져요. 이렇게도 쓴다고. 이름 정의를. 괜찮아? 할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뉴를 좀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함수는 그냥 끊어서 갈게요.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함수만 제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함수, 조건 함수, 조회 함수, 뭐 이런 것들. 될 때까지 함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어떠셨어요? 요거까지 저장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신 것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요. 우선 사이버 캠퍼스에 학습 활동으로 가셔가지고 과제를 하나 지금 올려드릴게요. 0329 오늘 과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내주세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4-5, 5-1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저장하시고 제대로 잘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만. 제출을 하시는 동안 제출을 다 해주신 분은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셨던 거 좀 괜찮으셨어요? 따라올 만했어? 어려우신 분은 뭐 남아서 저 조금 더 있을 거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꼭 요 시간에 안 내셔도 되니까 제가 이거 실시간 강의 올려드릴 거거든요. 렌더링 되는 대로. 그러면 한 번씩 더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뭐 잘 제출하시고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 분은 바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도 함수 요거 뒤에 거 다 과제로 낼 거예요. 5장까지. 다음 주도 과제 내는 시간이니까 출석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교수님 혹시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금요일까지로 해놨어. 금요일까지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쵸. 아까 단가부터 못 들어서 여기 단가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단가를 네네.
뭐였지 그게? 그 아까 부가세 하고 나서 음. 그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가 가지고 뭐 드래그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이게 너무 울린다. 되게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나 봐.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그냥 이제 정의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영역으로 수정하고 얘 이용해서 화면 균형 보여주시나요? 관리자. 이거는 제가 실시간 강의 올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우선은 강의 녹화는